첫 시간에 지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센터 및 면판의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다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센터, 방진구, 면판을 준비하여 가공할 수 있다. 센터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물을 고정할 때 주측 또는 심화축에 설치하여 공작물을 지지하는 사용 부속품으로 양질의 강소와 고속도가 특수 공구강으로 제작한 후 열처리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센터와 함께 전기센터를 말하며 주축의 심화축이나 구멍이나 센터의 자루는 모스페이퍼로 되어 있습니다. 모스페이퍼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축 센터는 스핀들과 함께 회전함으로 마찰이 작으나 정시 센터는 스핀들과 함께 회전하지 않고 공작물만 회전함으로 마찰열이 발생하여 센터에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속으로 회전수를 줄이고 접합한 윤활체를 사용합니다. 센터의 선단은 내마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당구질한 후 각도를 60도로 연마하여 정밀한 가공이나 중소형 부품의 가공에 사용합니다. 공작물이 크기나 무거울 때 센터에 75도, 90도를 사용합니다. 센터가 몇 도 있다 했죠? 60도, 75도, 90도 있다 했죠. 무거울 때, 공작물이 무거울 때 75도, 90도를 사용합니다. 면판. 면판은 뭐였죠? 정의가 척에 고정할 수 없는 불규칙한 공작물, 대형 공작물, 복잡한 공작물을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데는 면판이 사용되지 않겠죠. 면판 사진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척을 떼넣어. 주축에 척을 떼넣어 주축을 고정하여 사용합니다. 면판은 공작물의 지적 볼트나 클램핑 고정물을 이용하여 사용하기로 합니다. 공작물을 고정하였을 때 무게의 중심이 잘 맞지 않을 경우 대각선이나 균형줄을 따라 균형을 맞추어 공작물을 가공합니다. 공작물 고정입니다. 불규칙한 공작물을 선반에 작업할 때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기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냥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런 동심원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동심이 맞지 않는다면 축도에 회전하면서 심하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품에 손상이 되고 공구가 파손될 수 있고 작업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한 공작물을 면판 사용하고 회전수도 느리는 RPM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형상이 불규칙한 공작물 선반에서 가공할 때는 반드시 양센터나 척으로 공작물을 고정하여 가공하기 어렵습니다. 면판에 고정 볼트나 누름쇠로 고정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에그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가공할 때는 우선 평행을 잡기 위해 균형추를 마련합니다. 균형추는 주축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고 편심으로 인한 주축의 베어링 손상을 예방하며 선반의 정밀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절삭 조건 선정입니다. 절삭 공구의 제재, 공구 현상, 절삭날의 형상, 피사색 등에 따라 속도, 이송속도, 절입, 깊이가 결정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과제로 한번 풀었던 적이 있죠. 절삭 속도 성장 방법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삭 속도입니다. 절삭 속도는 공구와 가공물의 관계가 운동 속도로서 가공물의 표면 걸치기, 공구 수명, 절삭률에 영향을 주는 인자입니다. 절삭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절삭량이 증가하고 능률은 향상되나 공구 인선 온도가 상승하여 공구 인선 마모가 촉진되어 공구 수명이 감소됩니다. 반드시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송 속도입니다. 이송량은 뭐였죠? 선반이나 드리링 작업의 경우 가공물의 회전당 공구가 축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이 단위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리볼루션, 이 회전당 몇 미리 전진했는지가 단위죠. 밀리는 경우는 커튼 아래 테이블에 이동하는 거리를 하나의 이빨만큼의 거리,
또는 분단거리로 합니다. 밀림 같은 경우에는 이동속도가 하나의 날의 속도 곱하기 그 다음에 속도, 전시속도 곱하기 FZ 곱하기 F였죠? 선생님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었네요. 우리가 V는 FZ 곱하기 F 곱하기 N 이었네요. 이송량은 선반이나 드릴 작업의 경우 가공물의 회전당, 공구 축반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말하며 밀린 경우 커튼 알당의 테이블을 이동하는 거리 또는 분당 이동 거리, 평삭이나 향상근, 절삭 공구 또는 가공물 유랑복에 이동한 거리를 말합니다. 이송은 절삭 강도와 고온 경도 등의 한계 내에서 작업 조건에 따라 유효 칩 두께를 결정되며 이송 절삭 깊이에 곱하면 절삭 면적이 됩니다. 같은 절삭 면적으로 절삭할 때 절삭 깊이를 크게 하고 이송을 작게 하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별표 3개. 아주 중요하죠. 이송량은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 표면 거치기는 이송량을 느리게 하고 그리고 속도를 빠르게 하면 표면이 좋아집니다. 절삭 깊이. 절삭 깊이는 가공물의 표면에서 가공 깊이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삭 깊이가 증가하면 절삭 면적이 커지므로 절삭장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깊이가 증가하면 깊이가 커지면 절삭장, 공구를 이용하여 가공물을 절삭한다는 것은 공작물에 소성의 변형을 주어 표면에 칩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구는 공작물에서 큰 장을 받습니다. 절삭장 3분력 중요하죠.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주분력은 가공물의 접에서 회전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분류하는 3분력 중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배분력은 절삭 깊이의 분력의 주분력의 0.3에서 0.5, 이송분력은 0.1에서 0.2 정도 합니다. 가장 큰 절삭장은 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입니다. 절삭장을 변화시키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물이 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구 바이트 칩과 마찰이 발생하고 그리고 저항이 많이 발생되고 열이 많이 발생되겠죠. 공구 날끝 경사각이 커질수록 감소하고 직선에 비하여 둥글수록 큽니다. 즉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닿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감소할 수가 있겠죠. 절삭 면적이 커질수록 절삭 속도가 클수록 감소합니다. 한번 센터 및 면판 활용하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에는 공작물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에는 센터, 돌리개, 방진구, 신봉, 면판이 있습니다. 안전 및 유의사항. 사용한 센터를 깨끗이 닦고 기름 발라 녹슬지 않도록 합니다. 파손된 센터는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겠죠. 바로 파손됐다고 하면 보관하지 말고 바로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안전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면판에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기록해 놓고 센터 및 면판은 사용 후 보관 시 떨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센터 종류별로 준비합니다. 보통 센터, 세공 센터, 평센터, 배열 센터, 하프 센터, 파이프 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센터는 소형 센터, 하프 센터, 축 센터. 선생님은 주로 보통 센터만 본 것 같아요. 센터를 종류별로 응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다? 보통 센터입니다. 세공 센터는 지름이 작은 공작물을 가공할 때 바이트가 센터에 닿지 않도록 보통 센터를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만든 센터입니다. 평센터입니다. 센터 구멍을 가공해서 안 될 공작물을 가공할 때 공작물의 단면에 평면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센터를 말하면 지지력은 다소 약한 편입니다. 하프 센터입니다. 끝면 깎기에 적합하며 보통 센터의 중요한 부분을 축 방향으로
절반 제거하여 제작한 센터를 말합니다. 베어링 센터입니다. 정시 센터가 공작물과 마찰에 인한 손상이 많이 발생하여 정시 센터의 베어링을 이용하여 센터의 선단 일부가 공작물과 함께 회전하도록 제작한 센터입니다. 고속 회전에서도 공작물을 지지하여 제품에 가공할 수 있도록 제작한 센터로 선반 가공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파이프 센터입니다. 큰 지름에 구멍이 있는 공작물을 지지할 때 보통 센터로 지지가 어려우면 보통 센터나 베어링 센터로 선단을 크게 하여 구멍에 큰 공작물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센터입니다. 심압대 센터로 공작물을 지지합니다. 공작물을 척에 고정시키기 위해 척 핸들을 이용하여 조를 이동시켜 조의 외경을 공작물과 비슷하게 맞춥니다. 공작물을 척에 밀착시킨 후 조를 세리한 조입니다. 공작물을 조일 때 조를 하나만 조이지 말고 전체를 모두 잽니다. 다의 게지를 왕복대에 설치한 후 척을 돌리며 공작물의 중심을 확인합니다. 공작물의 중심이 맞지 않는다면 조를 반복해서 풀고 조이면 되겠죠. 척을 손으로 돌릴 때는 결을 중립 있는 상태에서 돌려도 척이 회전합니다. 베어링 센터를 심압대에 장착한 후 심압대 고정 핸들을 풀고 심압대 뒤쪽에 밀어 척 방향으로 이동시켜 공작물과 수평이 맞도록 합니다. 심압대 고정 레버를 조이고 심압축 이송 핸들을 돌려서 베어링 센터가를 약간 꾸태시킨 후 다시 전지시킨 후 고정 레버를 제어 무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양 센터로 공작물을 지지합니다. 첫째로 양 센터 중심을 맞추기를 해야 합니다. 양 센터 중심을 맞추는 방법에는 양 센터를 접근시키는 방법과 테스트 바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법, 공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약 양 센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심압대 조정 나사가 돌려 센터를 조금씩 이동하여 양 센터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됩니다. 센터 홀의 표준 양식은 A, B, C, R형이 있습니다. A형은 이렇게 생겼고 B형, C형, R형 이거는 KSB에 규격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정돈을 하고 분리장치를 분리하고 기름칠을 하여 부식이 방지합니다. 부속장치는 정해진 위치, 반드시 정해진 위치에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부속장치를 아무 때나 정리해가지고 못 찾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중요하죠. 이런 A형 있고 B형 그리고 C형, R형을 종류별로 배치 않으면 사용자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판을 사용합니다. 면판을 준비하고 중연체를 준비합니다. 앵글 플레이트를 준비합니다. 면판을 주축에 부착합니다. 주축에 조립되어 있는 척을 주축에 분리합니다. 주축을 분리하기 위해 척 밑에 나무 받침판을 설치합니다. 렌치 및 스패너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척과 플랜지 연결된 보트를 살짝 풀어 놓습니다. 척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조립된 보트를 풀어 분리시킵니다. 척을 나무 받침판 위에 살짝 내려놓고 나무 받침판 위에 있는 척을 크레인 등 이동기구를 활용하여 보관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플랜지를 주축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열 렌치를 이용해 살짝 풀어 놓습니다. 한 손으로 플랜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조립 보트를 모두 제거 후 플랜지를 분리합니다. 면판을 부착하기 위해 면판 부착한 플랜지와 주축 부위의 와이어 접촉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주축과 플랜지 조립 보트 구멍을 확인합니다. 플랜지를 두 손으로 들어서 주축과 플랜지의 보트 구멍이 일치하도록 부착합니다. 플랜지를 한 손으로 잡고 열 렌치를 이용하여 6개의 보트를 가볍게 조여줍니다. 다이어 게이지를 이용하여 플랜지가 정확하게 장착되었는지 흔들림을 확인합니다. 면판을 나무 받침판 위에 크레인 등 이동기구를 이용하여 올려놓고 면판과 플랜지 구멍을 확인합니다.
중 금원과 맞추어 면판을 주축 플랜지에 부착하여 볼트로 재어줍니다. 다역을 이용하여 면판의 흔들림을 확인합니다. 면판을 활용하여 공작물을 가공합니다. 면판을 주축에 부착하고 공작물 크기에 따라 알맞게 앵글 플레이트를 선택하여 골반은 부착했는지 확인합니다. 가공물 공작물 중심 면판 중심이 오도록 하여 앵글 플레이트 위에 공작물을 올려놓아 두름쇠와 고정볼트를 사용하여 가볍게 잽니다. 서피스 게지를 베드 위에 올려놓고 면판을 손으로 돌려가면서 가공할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쇠멀치 등으로 앵글 플레이트와 가공물을 중심에 맞춥니다. 중립선이 맞출 때 앵글 플레이트와 공작물을 고정볼트를 움직이지 않도록 재고 그 반대쪽에는 파괴의 염려가 없도록 탈착이 용이한 찻재나 균추를 가볍게 부착시킵니다. 균형이 맞는 가드 조사하는 방법은 면판을 손으로 돌렸을 때 회전이 자연스럽게 잘 위치되는지 확인합니다. 공작물 균형치가 적용되면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을 시작합니다. 팁을 알려주면 다이얼 게지 선택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알맞게 선택해야 하며 측정 범위는 최소 눈급 형상 고정하여 시차를 주의합니다. 플랜지와 면판을 장착한 후 다이얼 게지로 흔들림을 확인하고 흔들림 발생 시에는 다시 풀었다가 잠그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척 및 면판을 분리해 조립을 할 때는 나무 받침판을 설치하여 찍힙 방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수업을 잘 들었다면 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제 동영상을 참고하여 과제 제출방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2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